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패밀리카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팰리세이드와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왜 제가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계약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차량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팰리세이드를 선택하지 않고 소렌토를 선택한 이유는 7가지입니다. 첫 번째, 의외로 트렁크 공간이나 운전석 레그룸이 소렌토가 더 여유롭다. 두 번째, 2열 통풍 시트는 필수가 아니다. 세 번째, 2열 무풍 에어컨도 필수가 아니다. 네 번째, 소렌토는 하이브리드가 있다. 다섯 번째, 팰리세이드에는 빌트인 캠이 없다. 여섯 번째, 소렌토는 더 안전한 3세대 플랫폼 기반이다. 일곱 번째, 팰리세이드는 자동차 전용 도로는 주행 보조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그 이유를 풀어보도록 하죠. 기존의 차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팰리세이드까지 선택지를 넣는다면 기존의 차량보다 큰 내부 공간이 필요해서겠죠. 저도 기존의 스포티지보다는 더 긴 운전석 레그룸과 더 넓고 큰 트렁크 공간이 필요해서 소렌토뿐만 아니라 팰리세이드까지 후보군에 넣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팰리세이드가 소렌토보다 모든 것이 크다고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하나 다 검색을 해보니 오히려 아닌 부분이 꽤나 많았습니다. 먼저 미디오토와 오링 유튜브에서 측정한 소렌토와 팰리세이드의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요. 세로 길이는 팰리세이드가 10cm 더 길지만 가로 길이는 가장 짧은 쪽과 긴 쪽 모두 소렌토가 7cm 더 깁니다. 팰리세이드는 무게가 무거워서 타이어 크기와 폭도 더 넓습니다. 그래서 휠 하우스도 크게 설계되어 트렁크 폭이 오히려 소렌토보다 짧은 것이죠. 트렁크 용량 스펙을 보더라도 소렌토가 605리터, 팰리세이드가 509리터로 소렌토가 더 넓은 용량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레그룸입니다. 1열은 소렌토가 팰리세이드보다 80mm가 더 길기 때문에 다리가 긴 운전자에게는 특히 더 여유롭습니다. 2열과 3열은 소렌토가 팰리세이드보다 짧습니다. 특히 3열 레그룸은 소렌토가 팰리세이드 대비 46mm가 더 짧습니다.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은 팰리세이드가 소렌토보다 3열 탑승자를 위한 공간에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팰리세이드의 3열 시트는 등받이 각도를 한 번 더 높일 수 있도록 편안함을 더 신경 썼다는 점, 그리고 레그룸을 길게 뽑았다는 점에서 3열 시트의 활용성을 높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열을 자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소렌토 대비 운전자를 위한 1열 공간도 더 짧고 트렁크 용량도 더 작은 팰리세이드를 구매할 필요성은 더 낮아지겠죠. 두 번째는 2열 캡틴 시트의 통풍 기능입니다. 팰리세이드의 캡틴 시트는 통풍 기능이 있지만 소렌토에는 없습니다. 이것 하나의 메리트를 느낄 수도 있지만 만약 2열 탑승자가 카시트를 타야 하는 나이대의 아이들이라면 시트 통풍 기능은 필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트 통풍 기능은 나중에 꼭 필요하다면 애프터마켓에서 깔끔하게 시공을 해주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2열 캡틴 시트의 통풍 기능 때문에 꼭 팰리세이드를 살 필요는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천장에서 내려오는 무풍 에어컨입니다. 팰리세이드의 2열 에어컨은 1열 암레스트 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장에서 공기가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카니발이나 팰리세이드, 모하비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소렌토와 같이 1열 암레스트 뒤에서 바람이 나오는 구조는 2열 탑승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갈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다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네시스의 세단, SUV 기함인 G90과 GV80 또한 1열 암레스트 뒤에서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음은 디젤과 하이브리드의 차이입니다. 팰리세이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없고 가솔린을 선택하기엔 유지비와 세금의 부담이 큽니다. 자동차 세금은 배기량을 기준하기 때문에 2.2 디젤과 1.6 가솔린 하이브리드의 차이도 연간 30만원 가까이 됩니다. 또한 디젤의 진동과 소음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온 분이라면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는 소렌토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디젤은 현재 유로6에 따른 배기가스 배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요소수 분사 방식인 SCR이 적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료뿐만 아니라 요소수 잔량까지도 신경 써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합니다. 또한 디젤은 디젤 입자 필터, 즉 DPF 또한 무한정의 수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클리닝 작업도 중요합니다. 디젤 엔진은 흡배기 클리닝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혈관 내 콜레스테롤 마냥 흡기 매니폴드에 카본이 쌓이게 되고 이 또한 가급적이면 10만 킬로미터에 한 번씩 클리닝 작업이 권장됩니다. 다음은 순정형 블랙박스 빌트인 캠인데요. 팰리세이드는 아직까지 빌트인 캠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화질이 만족스럽지 않고 음성 녹음이 되지 않은 등의 문제로 소렌토 하이브리드 주문 시 빌트인 캠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순정형 블랙박스의 개념인 빌트인 캠을 선택하겠다는 쪽이 50% 정도나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팰리세이드에는 빌트인 캠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마지막은 안전성입니다. 팰리세이드는 2세대 플랫폼, 신형 소렌토는 3세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3세대 플랫폼을 통해서 경량화와 주행 성능 등을 끌어올렸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안전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로 뒀습니다. 많은 분들이 펠리세이드가 더 크니까 당연히 더 튼튼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소렌토가 펠리세이드보다 더 가볍고 작다고 해서 약하고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3세대 플랫폼으로 더 높은 안전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IIHS는 전방 충돌 시 운전석 앞부분의 25%를 장애물과 충돌시키는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 이유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25%가 국소 부위 충돌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는 이 부분의 강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지만 안전의 대명사 브랜드인 볼보는 이 테스트가 도입되기 전부터 장애물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비껴치도록 설계했습니다. 현대기아차도 이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설계에 도입한 것이 바로 3세대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1차 충돌 후에 운전자가 컨트롤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MCB가 처음 적용된 모델이 바로 신형 소렌토입니다. 마지막은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 펠리세이드는 고속도로 중 안전구간과 곡선로만 된다는 것이고 소렌토는 고속도로는 기본이고 자동차 전용 도로까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펠리세이드도 업데이트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렌토가 비교적 최근 출시했다는 점에서 가지는 장점입니다. 여기까지 펠리세이드가 아닌 소렌토를 선택한 7가지 이유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